자, 327페이지에 인연관계에 대한 관찰, 관인각품으로 집합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20장 327페이지요. 묻는다. 여러가지 인연에 합하여 현재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결과는 여러가지 인연에 합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마땅히 알지어다. 이 질문에 어떤 하자가 있을까요? 잘 보면은 인연이 합하여 존재하는 것이 마땅히 알을 존재라 하는 말이에요. 존재라 하는 것은 자성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인연 화합을 무자성으로 보지 않고 인연 화합에서 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하자가 있다. 답한다. 만일 여러 가지 인연에 화합하여 결과가 발생한다면 화합 중에 이미 존재하는데 어떻게 화합하여 생활 필요가 없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말하면 존재한다면은 화합 중에 존재한다면은 화합하여 생활 필요는 없죠.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이 있기 때문에 화합이 필요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 같은 걸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질문에 무슨 하자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안 딱 들어보면 그 정확히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산스크리트본 만일 원인과 조건들의 결합으로부터 결과가 생기고 또 그 결과는 이미 결합에 존재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결합으로부터 생각하겠는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결합으로 해가지고 인연화합이 결합해가지고 결과가 생기고 또 그 결과는 이미 결합에 존재한다면은 여기 존재라 하는 말 결합에 마치 자성이 있다면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결합으로부터 생각하는가? 결합에는 벌써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면 생각할 것이 없다. 그냥 이런 말을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자성이라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뭐, 이거 스스로 자체야, 스스로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는 인연 화합이라 하면은, 인연 화합에는 이게 스스로라는 게 없어요. 스스로가 없다. 내가 스스로 존재할 것 같으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필요가 없죠. 안 그래? 스스로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할 것 같으면 시간, 공간을 제약받을 필요가 없죠. 그건 인연도 필요 없는 거죠. 만일에 자성이 있어서, 자성이 있어서 그렇게 존재한다면은 아마 인구가 안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그러죠. 아무 결혼 생활을 해도 애가 안 태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인데. 인연 화합이라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 본질이 비어있는 게 맞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존재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하자가 있다. 그래서 대답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청목논사의 말씀을 들어보죠.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화합 가운데 이미 존재할 테니 화합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결과가 만일 미리 그 실체가 존재했다면 세상 화합에서 발생해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미리 존재한다면 뭐 화합에서 뭐 생길 게 뭐가 있겠어? 안 된다 이거죠. 화합도 안 되는 거죠. 예, 화합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문답하는 걸 참 좋아해서 내가 강당에서 강의할 때도 하루 3시간 강의하면 1시간은 강경 글을 이제 새기는 걸 봐주고 2시간은 문답으로 다 채우거든. 그래 하루 한 권씩 됐어요. 80일 만에 80환경 다 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도 안 하고 하기들이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질문하기 힘들어. 내가 질문하면 또 계속 한 사람에게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산통을 딱 만들어가지고
흔들어서 산통 뽑아서 그 이름 적힌 거 가지고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하면 이렇게 되대. 그전에는 안 맞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 공부하는가 했더니 한 12시까지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더군. 그래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대화가 되는 거지 3개월 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되게 이제 뭐 사회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들어온 사람이라서 머리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사람이라. 근데 질문하면 자기 대답을 못하니까 체면 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면 안 꾸기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이 공부를 안 할 작정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 딱 2사람이 있었는데, 예고가 안 되면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바로 쫓아내요. 자, 또 공부를 합시다. 묻는다.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한 속에 비록 결과가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결과가 여러 가지 인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여기서 역시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존재라 하는 말이죠. 예. 자, 답한다.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의 합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인연들의 합으로부터 결과가 발생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인연 합에서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인연 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과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산스크리트 톡은 만일 원인과 연들의 결합으로부터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합에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결합으로부터 발생하겠는가. 항상 인연 합에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마땅히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자성에 의한 존재를 전제를 한다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을 이제 정반대로 한 거죠. 그걸 이제 해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청문논사의 말을 들어보죠.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의 합으로부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때 이 합 가운데는 결과가 없지만 합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사물이 그 자성이 없다면 그 사물은 결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자성이 없다면 그 사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성이 있어야만 발생한다 하는 얘기네요. 이 이제 청목논사는 잘 알다시피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보통 아리아 데바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보살의 제자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 티베트에도 이제 죽는 전통이 있고 한국에도 죽는 전통이 있는데 죽는 전통이 달라요. 티베트에서 죽는 전통은 대개 월칭의 논사 계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는 대개 바로 청목논사의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론의 그 맥은 바로 월칭논사를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도 티베트의 선생님들은 한국의 중론 전통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청목논사라고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그네들은. 그게 재밌어요. 그게 그만큼 교류가 없었잖아요. 교류가 없죠. 요새나 정말 예. 교류가.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가끔 가다가 한국 불교, 조선 불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예요? 예, 그럴 정도. 그리고 이제 자기 티베트 불교가 최고라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들. 그게 더 재밌어요. 또.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그 계시를 하기 받은 분들이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 주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네들은. 근데 원측 스님이 우리나라 스님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원측 스님이 우리나라 스님이라는 거는 도저히 그런 티베트에서는 모르겠네요. 몰랐죠. 몰랐다가 중국 스님인 줄 알았어요. 예,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아마 청정 스님이 이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네.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내가 저게 중국 스님 원칙의 그 해심일경 소를 보고 있는데 네. 아, 참 오늘 귀한 스님 왔구나 이런. 그러니까 청정 스님이 그 원칙 스님은 중국 스님이 아니고 한국 스님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한국 스님이 다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해심일경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해심일경 소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래요? 네, 그 해심일소 안에는 제가 보니까 수행의 다양한 방법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잘 게시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 육아품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거기에 원칙소를 붙여 책을 하나 출간해볼까 하는 생각을 글쎄요, 하게 네. 됐어요. 분별이 같은요? 네. 자, 이제 어쨌든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는가 하면은 이 자성이 이제 존재한다면 우리 앞에서 자성이 존재한다면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성이 없다면은 그 사물은 결국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질문자가 자성을 갖고 논하기 때문에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자성을 갖고 논박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당신은 자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결국 이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인연화합에서 결과가 안 생긴다. 근데 당신이 말대로 자성이 없다면 역시 결과가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분석을 딱 해보면 자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뭘 갖고 얘기하느냐 있음과 없음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무를 갖고 이 자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미리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자성이 있다 없다 하는 시각에서 인연을 논하면 그 인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인연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대를 논박하기 위해서 이 유무의 질문에 대해서 인연의 시각에서 분명하게 상대를 좀 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답하는 걸 좀 더 들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329페이지 한문본. 만일 여러 가지 인연 화합 가운데 결과가 존재한다면 화합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실제로는 거기서 얻을 수 없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화합 가운데 결과가 존재한다면은 화합을 했다, 인연 화합을 했다면은 그 안에 결과가 존재한다. 자성으로 존재한다. 자성으로 존재한다면은 거기에는 존재해야 할 어떤 실체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다시 발생이 있느냐 이게야. 인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발생이 있는데 생기는 게 있는데 존재를 해버리면은 그 존재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성은 뭐가 생긴다든지 소멸한다든지 없어요. 자성이라는 뜻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자성이 불생불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 자성이란 불생불멸의 뜻이 있는데 자 인연 화합을 하면 반드시 이거는 인연 화합에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여기서 결과가 생긴다. 결과가 생긴다 하는 거는 이게는 발생했다는 거죠. 발생. 생을 얘기하다. 근데 자성이 있다고 불생불명인데 인연 화합에 존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결과 안 생긴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자성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틀렸다는 걸 여기 우리는 늘 전제하고 있어요.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 무자성 공이야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질문자는 항상 실체론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실제로 자성이 있다는 걸 자꾸 내세워가지고 인하합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거의 맞춰서 대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본 만일 원인과 연들의 결합 속에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자성이 있다면 말이죠. 결과는 결합에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합에서는 파악되지 않아요. 왜 결합이 파악 안 되느냐? 결합 속에 벌써 존재해 있는데 자성이 있는데 그런 자성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인연화합에서 딱 결합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파악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가 딱 생겨야만 파악되는데 이 인연화합소에 벌써 자성수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생기는 게 없다. 그리고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요즘 말은 그런 거죠. 남자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다. 남자도 자성이 있고 여자도 자성이 있다. 그런데 결혼했다 하는 거는 인과 연이 만나서 결합을 한 거죠. 애가 안 생겨요. 왜 안 생깁니까? 네. 둘 다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서 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애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아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 아이는 결과인데. 그래서 결과가 안 생긴다. 그래서 남녀가 자성이 있는 남녀가 결합을 해도 아이라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결국 아이가 생기는 건 자성이 없다는 거죠. 어머니라는 자성도 없고 아버지는 자성이 없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그런 뜻이죠. 자성이 없다 하는 걸 바로 공이라는 거죠. 공이라 하는 말은 어떤 견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성이라 하는 건 하나의 견해라는 얘기입니다. 자성을 주장하는 건 견해입니다. 견해요? 예. 저는 개념이니까. 예. 그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을 주장하는 힌두교에서 주장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절대주의잖아요. 그 절대주의 포방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복 스님의 말씀 들어보죠.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의 합 가운데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눈이 색채와 또는 물질과 의식의 3자의 인연에 합하여 안식이라는 시각이죠. 안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때 모든 형상은 다 눈에 보여야 하고 형상 아닌 모든 것은 다 의식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합하기만 한 것에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화합 가운데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우리가 사물을 보려면 삼자가 결합을 해야 돼요. 와,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는 줄 모르겠어요. 남자 갖고 이해하면 훨씬 좋은데. 자, 하나의 사물을 보려면 우선 사물이 있어야 되고,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인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만나야만이 비로소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시각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 그 다음에 사물, 의식, 이 삼자가 만나. 이걸 자, 사마승촉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합해서 촉을 이룬다. 촉이라 하는 접촉이라는 심리. 그래서 이게 접촉이라는 심리가 일어날 때 여기에 이 접촉이라는 심리가 일어날 때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여기에 이제 시각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그래서 항상 이 삼자가 맞는 눈이라 하는 것은 인식기관의 근을 이야기해. 사물이라 하는 대상의 경을 이야기해. 의식은 식을 이야기해. 그래서 근경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삼자가 만나야만이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 생겨가지고 다시 사물을 보고 이러는데. 자, 이 속의 결과가 벌써 있다. 결과. 이 속의 결과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속에 결과가 있어가지고, 눈에 보여야 하고, 형상 아닌 것은 다 의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걸 뭐라 합니까? 그럼 죽비라 하면은 벌써 이제 세 가지가 화합을 한 거야. 네? 눈과 죽비와 이걸 인식하는 마음 삼자 화합에서 죽비 있잖아요. 이때 죽비하는 건 시각을 통해서 죽비하는 대상을 좀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삼자가 화합을 할 때 결과가 있다 한다면은 이 시각이 생기기 전에 이 시각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비가 벌써 있어야 된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의 영역이니까 의식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눈이 그 시각이 무슨 필요한 얘기야? 안 그래요? 시각이 필요 없다 얘기죠. 벌써 나와야 되니까. 이 말은 여기서 좀 청문원사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남녀가 결혼했다 얘기야. 남자 여자 다 자성이 있다 얘기야. 그럼 그 속에 벌써 아기가 벌써 있어야 된다 얘기야. 결과가 벌써. 예. 결과가 있을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다 얘기죠. 화합 속에 존재하는 게 뭐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류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성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이상한 결과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얘기죠. 이렇게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논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알면은 대화할 때 상대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이 사람은 뭘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금방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잘 알아야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뭘 봤는가 하면요. 제가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출가하고부터는 바둑 심등해서 바둑 뜨는 일이 없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 바둑을 한 번씩 두는데 어느 때 이제 인터넷 바둑 두는가 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네. 그 이제 내 머리를 이 신경세포 훈련 좀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보는데 어제는 그 바둑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상금만 해도 이 1등상에 거의 4억 가까이. 4억 5천만 원에다가 3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 엄청난 돈. 그래서 이제 중국의 탕웨이싱이라는 구단하고 우리나라 박정환 구단. 나이가 두 살이 똑같다. 한 22살 정도 될 거예요. 붙었어. 근데 유창혁이라는 이 구단이 이제 해설을 하는데 그걸 이제 유심히 이제 보다가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 옛날에는 바둑을 두면 상대와 관계없이 최선의 수를 두기를 노려하고 좋은 수를 두기를 노력한다. 그럼 요즘은 바둑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맞춤형 바둑을 둡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상대가 어떤 성향이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바둑. 그래서 그러면서 기사들이 자기의 개성 있는 바둑은 두지 않고 상대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둑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에서는 그런 대세를 잘 잡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최선의 수라든지 제일 좋은 수를 두는 쪽으로 아직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죠. 바둑 두는 패턴이 바뀌었는데 요즘 식용화하고 딱 맞습니다. 얘기하자면 요즘 가장 많이 뜨는 게 뭡니까? 심리 상담. 그걸 딱 상대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잘 상담해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지. 예, 그거 비슷하거든요. 상대의 심리에 따라서. 그래, 바둑 수가 문제야. 상대의 기품이라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거의 맞는 수를 뜬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바뀌었대요. 어떤 의미로는 자기 영역이 네. 비밀 파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예. 그렇지 하여튼 바둑돌의 상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둑돌 상대방의 기부를 가져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어떤 기품, 어떤 심리,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게 달라졌대. 색태가 달라졌대. 나는 한 번도 그런 게 안 바뀔 줄 알았더니 바뀌어요. 그래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사회하고도 관련됐어요. 아니요. 진짜예요. 그냥 지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간학파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자류가 있고 기류가 있습니다. 기류 논중파와 자류 논중파가 있는데 이 겔루파에서는 대개 이제 기류 논중학파에 속합니다. 그럼 기류 논중학파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얘기하자면 그럼 근거가 뭐냐 이죠. 원래는 공성의 입장에서는 오류라 하는 게 없다 이거야. 왜? 공성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상대를 보면 상대의 견해를 내세울 때 반드시 오류가 있다. 그걸 지적하니 기류 논증학파예요. 그러면 이 공성을 논할 때도 그런 거예요. 공성이라 하는 자체 어떤 견해도 없고 어떤 견해 용납을 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은 논리를 펼 때는 어떻게 펴겠어요? 상대방의 오류를 보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바둑도 바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의 깊이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뜬다 못 뜬다 아니고 상대방의 오류를 잘 잡아내는 쪽으로 맞게끔 바둑을 핀다는 거지. 맞춤형 바둑이야. 그러다가 자기가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실력이겠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분명하게 그 박정환이가 패색이 시드졌고 더 이길 수 없는 국면이었다고 봤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역전돼 있더라고요. 박정환이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이가 세계 최고의 실력자가 아니겠나.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걔는 뭐 바둑 기품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선수도 분명히 상대 기품에 따라서 바둑 구사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청북 논사가 이렇게 문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었지만은 일단은 그 용수보살 입장에는 공성이라 하는 어떤 견해도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성이라 하는 견해를 내세워서 어떤 오류가 있는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4번 논문이에요. 한문본.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이 하합한 가운데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여러 가지 인연들은 인연이 아닌 것들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건 뭔가 막 당신이 존재를 갖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하합하는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당신 말대로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인연 하합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결과가 없다.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냐. 당신의 견해대로 자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온다 하지만 자성을 근거로 할 때는 결과가 오지 않고 또 당신이 말하는 근거대로 하자면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가 없는 것이다. 이래도 결과가 없고 저래도 결과가 없다. 유무를 갖고 자성의 유무를 갖고 봐라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뭔가 막 용수보살이라든지 청북논사의 견해는 하나도 없고 상대의 잘못만 딱 지적을 딱 하잖아요. 이게 기류 논쟁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네? 논쟁이요? 예? 무슨 논쟁이요? 기류. 기류 논정학파. 기류 논정이라 하는 거는 오류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오류가 자기의 모순에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들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산스크리트어를 봅시다. 330페이지. 만일 원인과 연들의 결합 속에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인들과 연들은 원인이나 연이 아닌 것들과 마찬가지인 꼴이 되다. 당신 말대로 하면 인연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 인연의 문제는 자성을 갖고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또 봅시다. 청봉농사의 말씀. 만약 여러 가지 인연 하업 가운데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 존재라 하는 자성이라고 그러죠. 자성을 가진 존재를 갖다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은 인연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르트의 인연인 우유의 경우, 만일 우유 속에 야구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맹물 속에도 야구르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야구르트가 존재하지 않는 우유는 야구르트가 존재하지 않는 맹물과 마찬가지 돼요. 오직 우유에서만 야구르트가 나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즉 맹물에서도 야구르트가 나와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연 하업 가운데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신이 말대로 존재가 해도 결과가 안 생기고 존재를 안 한다 해도 결과가 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 하업을 우리 얘기할 때 자성을 갖고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구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 이거죠. 요즘 요구르트가 그렇지 야구르트가 안 그러죠. 네? 옛날 건 얘기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유 속에 야구르트 존재한다면 맹물 속에 야구르트 존재하지 않는 것 같죠. 네. 자, 문답을 또 갑니다. 원인은 결과에 대해 원인 노릇을 하자마자 소멸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라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자, 이건 이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인은 결과에 대해 원인 노릇을 하자마자 소멸한대. 그럼 인과관계 성립하는 것이란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원인이 소멸하면은 결과는 없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원인 노릇을 하자마자 소멸해버렸다면 결과가 안 생기죠. 이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이제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소멸한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생길 이유가 없죠. 말하자면. 그럼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자는 항상 자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도 얘기합니다. 원인에게도 자성이 있고 결과에도 자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전제가 없다면은 이 말은 옳습니다. 네? 원인 노릇을 하자마자 소실되지만은 결과는 생깁니다.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자성이라 하는 걸 스스로의 성품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하게 되면은 원인이라는 자성이 소멸해 버리면은 결과라 하는 건 안 생깁니다. 자성이라 하는 자체가 인과가 없는 걸 얘기하고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이라는 이게 노를 하면서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답한다. 만일 원인이 결과에 주는 원인이고 그렇게 원인을 짓고 나서 소멸하는 것이라면 그런 원인은 그 실체가 둘이 되니 하나는 주는 것이고 하나는 소멸하는 것이다. 자, 실체가 둘이 된다 하는 말은 자성을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자성이 뭐냐? 자성은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뭔가 원인을 주는 것, 예? 또 하나는 소멸하는 것. 그렇다면 이 자성이 몇 개 됩니까? 실체라 하는 이 원인을 주는 실체가 하나 있고 소멸한다는 자성이 실체가 하나 돼 있다. 두 가지 되면 당시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주제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인과를 논할 때 자성의 시각에서 실체 시각에서 인과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상호 오존성입니다. 상호 오존성에 무슨 스스로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켄 웰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몸을 자아로 여기는 건 하이의식,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건 중의의식.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모든 상호 오존에 있고 나락하는 존재는 자연하인 부분이고 우주의 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으니 자락하는 것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아 중심에서 벗어난 의식을 상위 수준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식 상태를 공성을 깨달은 의식, 및 세계 궁극의 의식이다. 그런 분은 붓다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켄 웰브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철학자이기도 수행자,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과 마찬가지 동서양의 모든 그 사상의 철학의 통폐합을 해낸 사람.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그런 얘기예요. 자, 만일 원인과 연들의 결합 속에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인들과 연들의 원인과 연이 아닌 것들과 마찬가지 꼴이다. 이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했는데 자 331페이지 산스크리트어 만일 원인이 되는 것을 결과에 죽어서 소멸하는 것이라면 중급과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두 개의 원인이 존재하게 되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목론사의 말씀. 만일 원인이 결과에 원인 노릇을 해주고 나서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 원인은 두 개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주는 원인이고 둘째는 소멸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존재가 두 개의 실체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결과에 원인 노릇을 해주고 나서 소멸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굉장히 명쾌하네요. 여기 오니까 이제 딱 정리가 돼요. 정리가 탁탁하게 되죠. 사실 저는 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지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 화부터 먼저 내고 성질부터 부리고 이래 했는데 불법 공부를 하면서 정반대가 되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감성적인 부분 다 죽어버리고 이성적인 것 남아있는 거. 그런 머리만 잘 돌아가고 예, 자비심이 부족한 그런. 아니요, 자비심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거는 잘 가리고 이러는 사리 분별하는 힘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사리 분별 잘하는 걸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지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사리 분별을 나쁜 데 쓰면 악지혜고 좋은 데 쓰면 선지혜고. 그리고 사리 분별하는 것이 원인과 조건을 잘 분별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고, 그렇지 않은 지혜는 전부 다 분별하는 잘못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오류를 가진 지혜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묻는다. 만일 원인이 결과에 대해 원인 노릇을 해주지 않고서 소멸하는데도 결과가 생긴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냐. 말도 안 되죠. 원인 노릇도 해주지 않고 소멸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생길 수 있겠어요? 답한다. 만일 원인이 결과에 대해 원인 노릇을 하지도 않고서 소멸하는 것이라면 원인이 소멸하고 나하고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결과는 원인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니까 무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적, 기적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땅에서 확 솟아오르거나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실에도 이걸 주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또 신기하고 신통방통한 게 있으면 보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저께 무비 스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결과가 엉뚱하게 그렇게 대박이 나느냐 이거예요. 차근차근히 해서 차근차근하게 살아야지 이거 대박이라는. 그렇죠. 대박이 날라면 대박 날 만한 우리가 조건이 딱 갖춰져야만이 대박이 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만일에 정부하고 있는 걸 들다 보면은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앞세우고 원인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성주에 사드 배치한다 하는 것도 보면은 사서 배치해야 될 원인들에 대한 것을 전혀 설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그 성주가 직진에 거기서 설치 이렇게 발표만 해버리는 거예요. 행정 절차가 없잖아요. 원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주 군청에 가서 평화대법회를 열면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선순말도 그러지. 행정을 무시한 사도 배치 이게 웬 말이냐 이러면서 쫙 적어놨더라고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채적지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그 원인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 TV 같은 데는 뭘 해놓는가 하면은 일본의 사드 배치한 지역에는 과연 민가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바다 쪽으로 다 향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전자파와 소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 성산이랑 배치를 하게 되면 1.5km에 전부 다 거기에 시내가 있는데 바로 영향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학교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 배치를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그거예요. 전자파 때문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본이나 가함이나 기지에 사드 배치를 했을 때 그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는 성주에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원인도 제대로 조사 안 해보고 결과부터 무조건 해놔 놓으면 사단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인과의 이치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딱 보면은 한국 사람들 진짜 성질 급하구나. 행정 절차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결과부터 하는구나. 나라 꼴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331페이지. 만일 원인이 원인을 결과에 주지 않고서 소멸된다면 원인이 이미 소멸할 때에 생한 그 결과는 원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 무인이라는 거죠. 무인론에 빠진 원인 없는 결과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솟아나거나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만일 이 원인이 결과에 대해 원인 노릇해주지 않고서 소멸하는 것이라면 청문 노차의 말씀이 원인이 소멸하는데도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 이 결과는 원인 없는 꼴이 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어떤 결과라고 하더라도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원인이 결과에 대해 원인 노릇을 해주지 않고서 소멸하는데도 역시 결과가 생긴다고 한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남자가 없이 여자가 처녀 잉태하는 것을 얘기하는 똑같은 이야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그 처녀 잉태라 하는 말은 도신 4조 도신과 5조 흥인대사의 일화에도 그게 나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도신 스님에게 오종인대사의 전생이죠.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에 찾아가서 이제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너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 가다가 이분은 수행자 같아요. 이 나무 밑에서 빨래하고 처녀를 보고 처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 당신 몸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라. 노인이 바로 그 자리 죽었대요.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그냥 처녀 몸을 들어가 처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애가 태어나 말을 하고 걸어갈 때쯤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 보고 저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출가를 하는데 다시 이제 도신 스님 찾아갔어요. 출가하겠습니다. 넌 나이가 어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아니 어느 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따진 거죠. 그래서 출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형태인데 그건 원인이 있는 거죠. 예. 야, 참.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묻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이는 순간에 동시에 결과가 생긴 것이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이는 순간에 결과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건 분명해요. 소멸하는 거와 생기는 게 동시에 있는 꼴이 돼요. 쉽게 말해가 노화가 일어나가지고 늙어 죽는 순간에 죽지도 않는 상태에서 애가 새로 생기는 결과가 생기는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똑같은 어린아이가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이는 순간 동시에 결과가 생긴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추측입니다. 답한다.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할 때 결과가의 발생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발생케 한 놈이나 발생하는 놈이 한순간에 함께 한다는 꼴이 됩니다. 발생케 한 놈하고 발생하는 놈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거죠. 제가 얘기한 게 좀 비슷하잖아요. 죽는 순간에 내 늙은 모습하고 새로 태어나는 애기 모습이 동시에 같이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좀 비슷하다면 산스크리트어본 덕이 만일 결과가 결합과 함께 출현하는 것이라면 발생케 하는 것과 발생되는 것이 같은 시간에 존재한다는 꼴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청문노사의 말씀.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이는 순간에 동시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면 생기게 한 그놈이나 생긴 난 것이 동시에 함께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태어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아버지는 발생케 하는 거고 아들은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동시에 있는 꼴이 된다. 그죠? 그러므로 그대가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이는 순간에 동시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하여튼 자성이 있다 하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시간이 55분이 지났어요. 55분. 네, 35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질문. 자성이 있다면 그 자성이 절대주의고 불생분열이 있고요. 그러면 반야신경에서 시대법 공상이 불생분열, 구부정, 불생분간이 나오는데 그때 불생분열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르다 이거죠. 이 자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수술자자 들어가 있죠. 그게 불생불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성을 아무리 갖고 노래봐도 그 이상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성을 원하느라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것이다. 그럼 진정한 불생불멸이 뭐냐?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은 어떠한 견해도 없고 실체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에 있는 거죠. 비에 있는 걸 생길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없죠. 그게 불생불멸. 네. 실체로서 불생불멸이 아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는 거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자일 땐 자궁이 있잖아요. 자궁을 비에 있기 때문에 아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모든 바탕이 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차별 경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자성이, 남자도 자성이 없고 여자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아이도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는 건 다 똑같아. 그래, 발생과 소멸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만은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물을 보는 시각도 어떻게 봐야 되나? 실체가 있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창의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에 있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디자인을 하는 것들 보면은 그냥 통합을 해버리죠. 통합. 잘 보라고. 스마트폰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컴퓨터 들어갔죠. MP3 들어가죠. 녹음이 들어가죠. 영화가 들어가죠. 시계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잖아요. 그 왜 가능하냐? 본질이 비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있다고 생각하면 집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적다 다재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계도 보면은 그런 아주 심플하게 통폐합해버리는 그런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뭔가 TV 같은 그런 거죠. TV 옛날에 뭔가 스피커 따로, TV 화면 따로, 요즘은 다 일체형으로 나와버리죠. 재밌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예.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이 되죠. 창의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생기고 그 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기술이 없으면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현대인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건 뭘까? 기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행복은 첫 번째 기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두 번째는 도덕성. 도덕이 있으면 서로 인간관계 원만해지고 불편함이 없고. 세 번째는 어렵사는 도와주는 봉사하고 베푸는. 그래서 이렇게 기술과 도덕성과 베푸는 이 세 가지를 갖추기만 하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고 다음 세대도 행복하다. 궁극의 행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공부하는 이건 어디에,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네? 이건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의 행복이 만일에 빗대서 얘기하면은 이것도 기술이죠. 기술이라고 들을 수 있나요? 실력이 기술일 수.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처리자를 함께 했습니다.